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힘당 조수진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PPT를 보실까요? 후보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가 됐는데 총 13차례 차량 압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 체납도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 경력 관련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의 등록 원부만 되더라도 13차례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답변을 이렇게 하셨죠? 라고 질문하자 김진욱 후보자는 지금 날짜를 보시면 2012년 3월 15일, 6월 17일, 10월 29일, 12월 13일, 12월 20일, 3월 7일 미국에 있을 때의 기간입니다. 이게 아버님, 제가 원래 타던 차인데요. 누비라인데요. 제가 집도 부모님 들어와서 살게 하고요. 차도 아버님한테 넘기고 갔는데 라고 설명하자 조수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답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하지. 자, 빵빵 터지지요? 조수진 의원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PPT까지 준비해 날짜별로 정리를 정성껏 준비해온 것인데 한방에 무너졌다 이겁니다. 흥신소성 질문을 하려면 제대로 뒷조사를 했어야지요. 차량도 누비라로 2002년에 단종된 차량입니다. 조수진 측은 분명 유학기간에 대한 자료도 받았을 텐데 유학기간과 겹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의로 후보자를 모략한 것이고 만약 몰랐다면 인사검증을 해야 할 청문위원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겁니다. 국회에서 흥신소 노릇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검찰 세월호 수사단에서 1년 2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에서 의뢰한 사건들과 가족분들이 고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 외압과 참사 인지 시각 조작, 법무부의 수사 외압,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 등을 수사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소환 수사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세월호 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단이 혐의 없다고 한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배포한 보도자료에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불기소한 것은 국민 상식과도 한참 멀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상규명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에게 의문만 남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도 해는 뜹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특수단의 결과는 이렇지요.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혐의 미확인,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11명 불구속 기소,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 없음,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혐의 없음, 특조위 활동 방해 9명 불구속 기소,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혐의 없음, 청와대 감사원 감사 외압 혐의 없음, DVR 조작 의혹 처분 보류, 청와대 참사 인지 전파 시각 조작 혐의 없음, 122 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혐의 없음,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없음,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없음,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조사 의혹 혐의 없음, 전원구조 오보 혐의 없음, 청해진 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혐의 없음, 이석대 특조위원장의 문서 변조 혐의 없음, 정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재배당 예정. 자, 이게 수사입니까? 빵점도 답을 알아야 피하는 거 아닙니까? 해경을 제외하고 모두 혐의 없음 혹은 특검 인계입니다. 지난 2019년 윤석열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수단 설치를 지시하는데
우병우 라인에 임관혁을 단장으로 앉히면서 한동훈이 지휘를 했으니 이미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시 조국 장관 수사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지시와 동일하게 세월호 특수단 설치 지시를 윤석열이 직접 내리면서 당시 4.15 총선을 앞둔 황당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 특별수사 역시 정치검찰의 소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호영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역지사지를 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보면서 가까운 초선 의원들끼리 절대로 저런 막말 정치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 상식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라 생각됩니다. 명백히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발언인 만큼 주호영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은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다.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촉구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국민 통합에 합당한 일인가?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의 극치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풍전등화 같은 서민의 삶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정치 노름으로 보입니까? 그런 저주의 언어로 어찌 도탄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이십니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겁박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으로 국민의힘의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저항하는 것이 없는 죄를 만들어 보복하던 추억 때문이냐 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늘 공작을 일삼는 자는 공작할 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없는 죄를 조작해 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조작에 허망하게 무고하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황교익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범죄 의심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악담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이 악담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주호영의 악담은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지사지로 주호영에게 악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호영은 가정이 파탄나고 파렴치범으로 감옥에서 평생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면 따위는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하십시오. 정치판이 아무리 더럽다 해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키십시오.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요? 창피한 줄 아세요? 자, 그야말로 주호영이 정신나간 발언을 했다가 초토화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자 정치적 수준이다 이거지요. 청와대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